장모님과 같이 사는 사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들은 느낌은 어떻게 해야 하지? 였습니다. 내꺼 먹기 살기에도 빠듯한 이 모자란 시간을 부모한테 낼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미영 씨는 올해로 6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5살에 치매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정 씨의 엄마 김 씨는 매일 아침 8시에 집을 나섭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가는 것이 김 씨 할머니의 일과입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선 미술이나 음악 등의 수업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김 씨 할머니는 지금 스케치북에 감나무를 그리는 중입니다. 나는 엄두가 안 나네. 그래도 잘하시고 계세요. 그런가요? 보호사님이 할머니 옆에서 자상하게 말해줍니다. 수업 중에도 김 씨 할머니는 수시로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시는 목적은 화장지예요. 할머니가 볼일 보고 사용한 화장지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서 오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깨끗한 물에 씻는 게 아니라 항상 변기통 속에 있는 물에다 손을 닦아요. 주간 보호사님이 할머니의 딸 정 씨에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온 김 씨 할머니에겐 통과 의뢰가 있습니다. 딸의 검문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역시 할머니의 주머니에는 휴지가 가득했습니다. 이것 봐. 언제 이걸 또 챙겼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휴지를 왜 자꾸 가지고 와요? 엄마, 우리 집에 휴지 많잖아. 아니, 너나 내가 쓸 거야. 아이고. 엄마, 제발 좀 더러운 휴지 가져오지 말아요. 내가 미치겠어. 그래, 알았어. 이젠 안 갖고 오지. 김 씨는 딸의 면박에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대답은 안 하겠다 했지만 진심은 아닌 듯 보입니다. 엄마 주머니에서 꺼낸 휴지를 보고 딸은 이 정도면 오늘은 조금 갖고 왔네요. 라고 합니다. 절대로 갖고 오지 마요. 다시금 엄마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그런다고 그만할 게 아니지만요. 정 씨는 크게 한 번 숨을 쉬고 말합니다. 엄마 방 침대 밑에, 이불 밑에, 서랍장 안에 다 숨겨놔요. 거기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더 왔어요. 나도 털털하고 대충대충 막 쑤셔 막아놓고 하는 성격이면 서로 편했을 텐데 한두 번 말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더 화를 내고 짜증도 부리고 좋게 얘기하다가 그게 안 되면 팍 터지는 거죠. 김 씨의 딸은 하루에 이불 빨래를 4번까지 해봤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고 주머니 검문 검색이 끝나면 김 씨의 딸은 이내 인슐린 주사를 챙깁니다. 당뇨의 고혈압, 협심증에 변비까지 있는 어머니는 식생활도 세심히 보살펴야 합니다. 엄마가 변비가 심해요. 변이 한번 딱딱해지면 감당 못 하거든요. 이게 한번 딱딱해지면 어떤 약으로도 안 나와요. 결국은 비닐장갑 끼고 화장실 들어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파내야 하는데 이게 진짜 돌덩어리예요. 내가 한 번씩 그 짓을 하고 나면 내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요. 결벽증으로 가족들에게 타박을 받기도 하는 정 씨는 유난한 깔끔쟁이입니다. 그래서 치매 노인을 모시기가 더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타입은 굉장히 피곤한 타입이에요. 정 씨의 남편은 그런 아내를 두고 툴툴거립니다. 깔끔한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저렇게 되죠? 아, 우리 장모님 오시기 전에도 이랬어요. 누가? 내가 그 정도는 아니지? 정 씨는 무안한 듯 대답합니다. 청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정 씨가 치매 수발을 든 지 7년이 다 돼갑니다.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처음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 주워다 모아놓는 거, 장롱 속에 감춰놓는 거,
제 성격에 그런 거는 또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엄마가 밖에 나가서는 쓰레기통 뒤져서 남아있는 음식들 먹어요. 쓰레기통에 있는 아이스크림 껍질 있죠? 거기 묻어있는 것들도 싹싹 닦아서 드시는 거예요. 정 씨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화단에 떨어진 게 뭐가 있었는데 그게 과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먹으라고 주는데 그게 개똥이더라고요. 김 씨 할머니는 딱 봐도 체격이 좋습니다. 지난 7년 딸이 10kg이 빠지는 사이 어머니는 10kg이 늘었습니다. 밥이면 밥, 반찬이면 반찬, 바닥이 보여야만 다음 그릇으로 넘어가며 어머니는 모든 음식을 해치웠습니다. 그런 행동은 절제력과 계획성을 맡은 전두엽의 이상으로 한 가지를 끝까지 해야 하는 고집스런 반복 증세라고 합니다. 지난 7년, 가족들이 어머니의 치매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까지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치매라는 무거운 짐을 누가 질 것인가? 효심만으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장모님과 같이 사는 사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들은 느낌은 어떻게 해야 하지? 였습니다. 이걸 누가 감당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의 사위는 솔직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나 하나 사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가족, 내 자식들 건사하기도 힘든데, 돈 없고, 시간 없고, 저도 늙어서 힘도 없는데, 내 거 먹기 살기에도 빠듯한 이 모자란 시간을 부모한테 낼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위는 세월이 점점 가면서 가정이 해체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엄마를 받아들이지 못해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면박 주고 그러다가 딸의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죠. 잠도 잘 잘 수 없고 머릿속이 그냥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말도 안 하게 되고 한숨만 나오고 그냥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 친정엄마를 7년째 모시고 있는 정 씨. 남편은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지금 이 순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사는 윤 씨 가족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송파구 치매 지원센터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클래스를 들으십니다. 꽃을 만들고 색칠하는 클래스입니다. 오늘 예쁘게 만들어 가셔서 집에 가서 장식해 놓으세요. 끊임없이 뇌를 움직여야 합니다. 치매 환자라면 더욱 남은 능력을 훈련하면서 치매를 지연시켜야 합니다. 손과 발을 쓰며 대뇌를 움직여야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며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윤 씨는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엄마가 낯설어진 걸까요? 처음 어머니의 치매를 알게 되었을 때 가족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주던 밥, 꼭꼭 눌러 개어놓은 빨래, 비가 오면 문 앞에 미리 놓여 있던 우산,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길이었는데 그 손길이 하나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밥을 짓던 솥을 불에 올려두고 까맣게 태운 날도 있었고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아 돌아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급기야는 가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내 집 아니야. 나가야 돼. 가족들은 애가 탔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야. 우리가 같이 사는 곳이잖아. 거짓말하지 마. 너희가 나를 가두려고 하는 거잖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윤 씨의 어머니는 그런 말 한마디에도 미안해하며 손을 내밀었을 텐데
그 손을 잡아주던 엄마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가족들은 밤마다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인기척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니는 문고리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나 좀 나가게 해줘.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나 집에 갈 거야. 온 가족이 지쳐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탈출 시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는 어머니, 변해버린 모습에 윤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전과 다름없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날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윤 씨는 언제나처럼 어머니를 달래려 했습니다. 익숙하게 반복해 온 말들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어딘가 불안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어깨 사이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을 밀어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사라지는 그곳에서 어머니는 혼자 갇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이 정말 자신의 집인지, 눈앞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자신이 알던 사람들이 맞는지, 어머니는 끝없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치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요. 가족들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 내 집 아니야 라고 할 때마다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집으로 만들자 라며 예전 어머니가 좋아했던 꽃을 사다 놓았습니다. 벽에 예전 가족 사진을 걸어두었고 익숙한 냄새가 나도록 늘 장을 봐서 어머니가 좋아했던 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탈출 시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밤중에 문고리를 잡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비로소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5분 전에 한 말을 잊어버리지만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치매에 걸린 이후로 어머니는 더 다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매가 바꾼 것은 기억뿐이지만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어머니도 가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엄마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엄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치매를 견디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부산에 사는 윤 씨는 가족들이 어머니가 치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부터 어머니도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 탈출하려고 하고 난폭했지만 이제는 집을 내가 아는 사람들과 같이 편안하게 지내는 공간이라고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5분 전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엄마지만 치매에 걸린 뒤로 다정다감해진 엄마가 너무 좋다는 윤 씨는 가족들이 치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환자와 가족들의 생활이 바뀔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시는 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와 함께 삽니다. 옷 좀 벗자. 어머니, 순자 할머니는 흔치 않은 루이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이제 집이니까 이거 벗어야죠. 알았어요? 외출해서 돌아온 시어머니와 긴 씨름 끝에 겨우 입고 계시던 자켓을 벗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반부처가 됐습니다. 내 돈은 언제 줄 거야? 왜 돈도 안 주고 자꾸 하라는 거야? 아, 내가 어머니 돈 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알아서 줘야지. 그래요. 얼마면 돼요? 얼마 드려요? 왜 돈 안 줘? 시모는 역정부터 내십니다. 그래요.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조금 있다 오시면 드릴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야? 화가 더 나신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돈을 가져가 놓고 그게 사람 새끼도 아니야. 이 상황에서 좀 더 나가면 어머니 화가 도를 넘습니다. 이쯤에서 어머니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며느리는 말합니다. 박 씨가 얼른 손녀를 부릅니다. 손녀가 할머니 옆에서 토닥이며 말을 살살 걸어주면 화가 좀 가라앉는다고 말합니다. 박 씨의 시모의 삶은 움켜쥐고 사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아버지를 보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옆에 있던 시모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언제 돈을 달라고 했어? 난 그런 적 없어. 아버님한테 맨날 돈 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시모가 툭 말을 던집니다. 그 사람 살았어? 어머니가 아침에도 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어? 어머니의 남편,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는 시모는 종종 아버지를 찾습니다. 며느리 박 씨가 슬쩍 일어나 부엌으로 저녁을 하러 가면 옆에 있는 손녀에게 시모가 말을 내뱉습니다. 이 동네 돌아다니면 동네 창피스러워. 며느리라고 어디 거지 같은 며느리를 얻어서 전연이 우리 집 다 태웠어. 그런 할머니를 손녀는 톡톡 다독이고 박 씨와 웃으며 눈을 맞춥니다. 할머니가 환각을 일으키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의 뇌에는 각 부위마다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후두엽은 주로 시각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 부위의 신경세포 안에 생겨나는 정체 모를 작은 덩어리들이 루이체라고 합니다. 이 신경세포들을 죽이면서 환각과 환청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때 보이는 헛것은 아주 또렷한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뚜렷한 모습은 할머니에게는 상상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시모는 TV를 보다가 뜬금없이 여러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애기가 저기 앉아있네, 여보. 저기 색동옷 입은 여자가 당신 오라 그러네? 며느리는 시모가 현실과 환각, 환청이 뒤죽박죽 섞였어. 뭐가 현실이고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별을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각의 세계가 현실인 줄 알고 사신다고 합니다. 어떨 때 시모가 갑자기 웃습니다. 애가 아까부터 식탁 밑에서 애기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어. 할머니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와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실체와는 다른 어떤 곳에서 다른 형체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때 보이는 헛것은 아주 또렷한 모습입니다. 시모는 가끔 생각지도 못하는 행동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치매 아내의 엉뚱함에 시아버지는 웃다가도 불쑥불쑥 솟구치는 슬픔의 자리를 피합니다. 순자 할머니의 남편 이씨 할아버지와는 53년을 함께한 아내입니다. 집사람이 애들 기르고 평생을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살았는데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병이 들어 불쌍하죠. 저런 병에 걸린 걸 보면 시부는 이 씁쓸한 상황을 그저 견뎌내고 있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낮 동안이라도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시설은 늘고 있지만 아직 40만 명에 이르는 치매 환자 대부분은 홀로 집안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살아온 시간이 하나둘씩 지워져 가는 긴 시간. 소중한 것들이 몽땅 지워지고 또 한참의 시간.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부여잡아야 하는 가족에게도 치매라는 병은 참으로 가혹한 것입니다. 치매라는 게 말이죠. 겉으로 찢어지고 부러지는 거는 눈으로 보니까 알겠는데 마음에 있는 상처는 말로 설명을 못해요.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생기는 마음의 울화도 무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치매 가족을 돌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온 가족이 서로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면 싸우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치매 가족을 돌보는 이들은 밝고 씩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언제나 밝고 씩씩한 사람들. 남들이 보기엔 화도 내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
내는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순자 씨의 며느리 박 씨는 혼자 있을 때는 문득 눈물이 납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가슴이 울컥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억지로 울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때로는 고요한 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끝난다는 것이 아닌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 더 막막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일. 그것이 곧 나를 지워가는 과정이 되어버릴 때 남겨진 시간들은 더욱 길고 버거운 싸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 박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어머니의 상태를 살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질까? 아니면 또 얼마나 더 멀어져 있을까? 작은 변화라도 감지하려 애쓰지만 그 변화는 언제나 그녀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거칠어집니다. 어머니는 종종 손에 뜨거운 것을 쥐려 하거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헛갈려 합니다. 말로 설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이해시키면 금세 다른 행동을 반복하죠. 옷을 입혀드리고 다시 벗으려는 손을 붙잡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순자 할머니의 치매는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심근경색과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을 때부터 어머니의 정신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우울증은 결국 파킨슨병과 루이체 치매로 이어졌습니다. 한때는 가족을 돌보던 어머니였지만 이제는 그녀가 어머니를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역할이 뒤바뀐 채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며느리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치매와 함께하는 삶은 어느 순간부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 속에 놓입니다. 때로는 웃을 일이 아닌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족들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치매 환자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 나 어떻게 살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라는 말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환자는 가족의 말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감정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불안과 혼란이 커질수록 환자는 더 화를 내고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결국 가족이 흥분하면 환자도 같이 흥분하고 설명하려 하면 더 강한 저항이 돌아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환자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죠. 치매 초기일수록 가족들은 작은 태도 변화와 환경 변화를 통해 환자와 함께 지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핀잔이나 반박을 줄이고 환자의 말에 맞춰주다 보면 환자도 가족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의 일부를 잃어가는 과정이지만 살아온 세월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고장나듯이 뇌도 고장나는 것이고 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곱고 고왔던 한 여인이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기억들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다만 그녀만이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사라져가는 기억, 사라져가는 나 자신. 나이가 들수록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닐까? 젊었을 때는 쉽게 떠올렸던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어제 먹은 반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건망증일 뿐이라며 웃어넘기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깜빡한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기억이 지워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게 됩니다. 익숙했던 얼굴인데도
어쩐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얼굴이 정말 나였던가?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기억을 잃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조차 낯설어질 그날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한때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때의 나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깊은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삶이 낯설어지는 병이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점점 멀어지는 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내 머릿속의 세상이 흐려지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기억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과연 나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애써도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와도 내 곁의 가족들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까요? 나는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문득 길을 나섰다가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이 길이었는데 어째서인지 전혀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익숙한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누구인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나이 들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한 번쯤 겪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더 오래 나 자신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 온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치매가 찾아오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때문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다르게 느껴지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와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렇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내 기억이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주기를요.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뇌를 자주 움직여 주세요. 뇌는 우리가 쓰면 쓸수록 활발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둔해지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는 시간을 늘리고 자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신문을 읽고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거나 간단한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와 다른 손을 사용해 글씨를 써보거나 간단한 암산을 해보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하면 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는 것이 곧 뇌를 건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몸과 뇌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몸을 자주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면서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빠르게 걷는 것도 좋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손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취미 활동, 예를 들면 뜨개질이나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같은 것들도 뇌 활동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동네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뇌가 더욱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네 번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뇌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생선, 견과류, 채소, 과일 등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수가 되면 뇌 기능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하루 7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리듬이 일정해야 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뇌도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취미 활동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깜빡할까? 라고 걱정하기보다는 이런 실수도 할 수 있지. 라고 가볍게 넘기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습관들이 모여 뇌를 건강하게 만들고 오래도록 기억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신문 한 편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 30분만이라도 걸어보는 것, 오랜만에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분명 우리의 뇌는 더 건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치매에 걸린 분들을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처방전을 드릴까 해요. 치매 걸린 부모를 집에서 돌보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조금 더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종종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거나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찾기도 하고 어린 시절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길을 나서려 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지만 환자에게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입니다. 이럴 때 현실을 정정하고 바로잡으려 하면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억이 흐려지고 뒤섞이는 상황 속에서도 감정만큼은 또렷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하나씩 지워가는 병이지만 감정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시선 하나가 환자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의 세계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순간 그들의 불안은 줄어들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시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강한 명령이나 지시는 오히려 환자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환자가 밥을 먹지 않으려 할 때 얼른 밥 드세요 라고 재촉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반발심이 생겨 더욱 먹지 않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음식을 가까이 가져가서 향을 맡게 하거나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보여주며 이거 한 입 드셔보실래요? 참 맛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권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 환자는 자신이 왜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요보다는 환자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유도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환자의 반응을 달라지게 만들고 가족들의 돌봄을 한층 더 수월하게 해줄 것입니다. 환자의 남아있는 능력을 활용해 보십시오. 치매 환자라고 해서 모든 능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흐려지지만 손으로 익힌 행동과 오랜 습관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환자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집안일을 돕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수저를 놓거나 빨래를 개는 일처럼 익숙한 동작을 반복하는 활동은 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보세요 라고 시키기보다는 같이 해볼까요? 라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부담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벼운 산책도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만 머물러 있으면 환자는 쉽게 우울감을 느끼고 활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바깥 공기를 쐬고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한층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동네 길을 걸으며 여기 예전에 자주 다니셨죠? 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대화를 나누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노래 부르기와 색칠하기 같은 활동도 치매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거나 함께 따라 부르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환자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색칠하기 같은 간단한 미술 활동도 집중력을 키우고 손을 움직이며 감각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치매는 기억을 조금씩 앗아가지만 남아있는 능력을 잘 활용하면 환자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함께할 때 더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호자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은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환자의 하루를 돌보는 것도 벅찬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간병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면 보호자 역시 지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건강해야 환자를 끝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병을 가족 구성원과 나누고 역할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떠안으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가족끼리 분담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 같은 외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를 하루 종일 혼자 돌보려 하면 보호자는 번아웃 되기 쉽습니다. 지역의 치매 지원센터, 요양보호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환자도 더 안정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도 잠시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간병은 가족의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자의 건강과 삶 역시 소중합니다.
가끔은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짧은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혹은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결국 환자를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과정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은 보호자의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까운 가족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일 때 보호자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려 하지만 그렇게 쌓인 감정은 결국 지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는 가족들과 이야기하거나 치매 돌봄 관련 모임에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보호자는 위로받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 돌봄이 단순히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을 지켜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더 이상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손길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환자가 불안할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일관된 태도로 환자를 대할 때 치매로 인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랑과 따뜻함은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치매 돌봄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은 훨씬 덜 외롭고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자의 삶이 점점 흐려지고 주변 세계가 낯설어지는 과정이며 보호자에게는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보호자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게 해주고 강요보다는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보호자 자신도 건강을 챙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는 우리가 보여주는 따뜻한 시선과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 될 것입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어도 사랑만큼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의 기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치매 돌봄의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기억이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기억들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오늘도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